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황의조 선수의 이적 루머가 또 점화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앙 내로의 이적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커져서 오늘 이제 프랑스 쪽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 네. 정의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년째 프랑스를 울거먹고 있는 유청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대단한 경력과 네. 이제 이번 또 낭트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 주실 텐데 미리 말해버렸네요. 황의조 선수의 지금 관심이 있어 보이는 팀은 낭트입니다. 네, 지난 시즌 FA컵 챔피언, 그러니까 쿱투 네. 프랑스라고 챔피언이었고, 지난 어제죠. 그렇죠.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0대4로 지긴 했지만 나름 내실 있는 클럽이고 명문 네.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앙으로 다시 황의조 선수가 사실 지금 보르도는 리그 2에 있기 때문에 리그 2가 아닌 리그앙으로 다시 올라올 기회가 생겼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기대가 되는 이유는 황의조 선수가 리그앙에 가게 되면 유럽 5대 리그에 한국인 선수가 다 있습니다. 야. 그것도 주요 팀에. 저는 프랑스에 하나 정도는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황의조 선수는 다른 리그로 가는 게 어떤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지만. 근데 적응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 옮긴다면.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는데 일단 기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게프렌츠 풋볼 뉴스에서 20미닛 이 매체를 이제 인용을 한 내용인데 낭트는 황의조를 영입하기 위해 이브리그로 강등된 보르도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낭트의 감독인 앙투안 콤부아레는 황의조를 이번 여름 절대적 우선순위로 선정했고 제라르 로페즈 보르도의 회장과 바이데마르 키타 이 낭트의 회장은 500만 유로 그러니까 네. 이게 67억 원이죠. 이 이적료에 지금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다. 근데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는 건 가격은 이 정도로 매겨진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니까 낭트가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콩부아레 감독이 원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 발데마르 키타 이 구단주가 네. 이분이 이제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폴란드 출신에다가 프랑스에서는 나름 괴짜 구단주로 유명한데 괴짜. 트로페 데 샹피옹이 끝나고 이에 관해서 인터뷰한 게 있어서 찾아봤더니 네. 아직 끝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확실한 멘트는 앙뚜안이 원하고 있는 게 맞다. 앙뚜안이 감독이 원하고 감독이 있는 거군요. 원하고 네. 있는 게 맞고 보르도가 리그 2에 남았고 보르도가 그런 건 축하하는데 아직 얘기가 더 필요하고 돌아가서 황의조가 오고 싶은지 오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고 뭐 맞습니다. 기사에서는 좀 구단 간의 합의가 있었다. 물론 이게 팩트 체크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로 그 관심은 진지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보르도는 낭트뿐만 아니라 미국 MLS의 2개의 구단에서도 제의를 받았고 낭트 아저씨의 금액보다는 약간 더 많은 액수를 이제 미국 측 MLS의 맞아요. 2개 구단은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르도는 이 미국 측의 제안을 이용해서 낭트에게도 조금 더 인상된 금액 한 600만 유로까지 이게 한 81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 낭트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맞습니다. 보르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프랑스 쪽으로 불어를 좀 검색을 해보면 네. 비슷한 얘기들이 돌아요. 음. 낭트가 원하는 건 500만 유로고 네. 보르도가 원하는 게 600만 유로기 때문에 모든 이적 협상이 낭트를 포함해서 좀 지지분을 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르도 쪽에서 지난 경기가 끝난 뒤에 전후에 기사가 나온 건 황의조가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일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적 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짜를 봤을 때. 날짜를 봤을 때. 보르도 입장에서도 좀 높게 받아야 되는 거는 역시 지금 선수 매각이 매우 급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르도가 사실은 더 하부 리그로 떨어지려고 했다가 그 전 구단주가 뭐 비탄감을 해주고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겨우 2부 리그에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야 되는 비싼 선수가 황의조, 은바에 니앙, 조시마자, 알베르트 엘리스, 헤미우당 이런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1차전에 보르도가 뛴 선수들을 보면 정말 다 어린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를 데리고 이브리그에서 경쟁하겠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기왕이면 조금 더 받아서 당연하죠. 재정의 어떤 정상화에 더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낭트에게 높은 금액을 좀 더 보르도가 원하는 것 같고요. 트랜스마케트를 참고해봤을 때 황의조와 관련된 어떤 기록들을 보면 황의조 선수의 보르도 이적 당시 이적료는 사실 200만 유로였습니다. 그렇죠. 27억 원. 근데 황의조와 보르도의 계약 만료는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태.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년도 안 남은 상태고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르도가 만약에 정말 낭트에게 600만 유로에 판매를 한다면 이적료 원금을 포함한 약 2.5에서 3배 정도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이 되면 500만 유로에도 팔 것 같아요. 어떤 팀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르도가 2부에 남았고 그러니까
그 랑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불 남지 않았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낭트가 황의조 이적료로 5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불할 시, 이게 어. 67억 원이죠. 이 금액을 넘게 지불할 때는 낭트 구단 역사상 역대 이적료 탑5 안에 든다고 하는데 오호호. 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낭트가 과연 보르도에게 최종 금액 얼마를 비드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 시즌 이제 낭트와 황의조 선수는 사실 이미 인상이 좀 있었죠. 낭트를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멋진 골이었어요. 리그신 멋진 골을 나올 때. 넣었어요. 네. 그렇게 넣었고 사실 낭트가 단단한 팀인데 네. 황의조 선수는 사실 걸리면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래서 콩바레 감독이 그 콘테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 이브 비스마를 보면서 브라이턴에서 우리 상대로 잘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그때 인상 깊게 보지 않았나. 인상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그 왼쪽에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가마차는 원더골, 대단한 원더골이었고 그 덕분에 이제 보르도가 낭트에게 질 뻔했다가 1대1 무승부를 이제 거두게 맞습니다. 됐는데 최근 이제 황의조 선수는 2시즌 연속 리그왕 2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그렇죠. 했고 지난 시즌 강등당했던 팀 보르도에서 페널티킥도 없이 리그 2자릿수 골에 성공한 점은 분명히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황의조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서 포지션도 한번 변경이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바디기온 감독이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다는 것은 분명히 리그왕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꽁바레 감독이 사실은 한국 선수를 영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남태희 선수를 사인해 두고 사인해두고 다른 팀을 갔어요. 그러면 같이 뭔가 경기를 네. 못 나섰는데 발랑시엔에서 남태희를 영입할 때는 꽁바레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는 필립 몽타니에 감독이 왔었는데 아.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고 이 감독이 강력하게 원하고 네.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콜로 무아니가 다른 리그로 그쵸, 갔잖아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0대4로 패하는 거 보지 않았냐. 아마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도 황의조를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낭트 이적하게 되면 황의조 선수가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리그 9위를 기록했는데 쿠프르 프랑스 우승을 차지해서 네.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획득했죠. 네. 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가 있고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바뀐 환경이 아니라 그래도 낭트하고 보르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기후적으로도 그렇군요. 가깝고 리그도 가까운 걸 보면 조금 더 좋은 지원을 받는 팀에 가면 10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르도에서는 사실 마땅한 지원이 크지 않았잖아요. 전력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말 롱패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정말 롱패스밖에 그런 없었죠. 데서도 네. 황의조 선수가 뭐 솔로 플레이로 넣는 골들도 꽤 많았었는데 이 지난 시즌 랑트의 리그 최다 득점자는 렌달 콜로 무아니 선수입니다. 네. 이제 12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선수의 그 프랑크푸르트 경기들을 보면서 또 이전에 랑트 경기들을 보면서 좀 메모해놨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무아니 선수는 98년생에 23살에 이제 프랑스 국적의 네, 선수고요. 네. 톱과 이선을 모두 볼 수 있고 움직임이 좋고 연계 능력이 좋고 무엇보다 박스 안에서의 오프더블이 뛰어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헤더 능력이 있어서 그동안 낭트의 주 득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낭트 입장에서는 주 득점원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황의조로 대체하려는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낭트가 이전에도 공격수 한 2명 정도를 영입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완벽한 주전으로 한 시즌을 맡기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골 이상 넣는 선수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황의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황의조 선수가 오기 전에 지금 일단 낭트에 있는 공격수들은 누가 좀 있나요? 지금 모스타파 모하메드라고 모스타파 모하메드. 그 이집트 선수. 이집트. 네. 네, 이집트에서 뛰어난 스트라이커고 이 선수가 185의 좀 장신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의조 선수도 크긴 하지만 유형이 좀 달라요. 이 선수 네. 버텨주고 내주고 견디고 뭐 밀고 들어가는 이런 선수인데 포스트 플레이가 돼요. 이 선수가 지금 와 있어요. 이 어. 선수가 지금 갈라타사라이에서 한 시즌 동안 임대로 와 있고 이 선수와 짝을 이룰 선수로 황의조가 아주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드니 발비르라는 유명 캐스터가 있습니다.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이 프랑스의 캐스터인데 네. 이분이 지역 언론에 칼럼을 써요. 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황의조와 모스타파는 완벽한 듀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황의조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지난해에 리그 최고의 공격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있고 모스타파가 버텨준다면 이 선수가 주위로 돌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드리는 이적료나 지금 세간의 어떤 분석을 봤을 때 황의조 선수는 낭트에서 어떻게든 주전 입지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지금 데려오는 선수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정말 주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거니까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기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니 왜 100만 유로를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낭뜨 같이 중소형 클럽에서는 아무리 이 팀이 명문이라 하더라도 100만 유로 큰 돈입니다. 그렇죠. 과감한 투자가 되는 거죠.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주전 입지는 지금으로서는 꽤나 많은 기대를 좀 받고 있고요. 이번 시즌 이제 낭뜨에 합류한 선수 중에 무사시소코 선수가 있어요. 네, 무사시소코 선수가 있고 네. 무사시소코는 사실 손흥민과 이제 절친한 맞아요. 선수였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프랑스에서 잔뼈가 되게 굵은 선수고 이 선수는 사실 공격 2선과 3선에서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어서 살림꾼으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포드에서도 그런 살림꾼 역할을 네. 중앙에서 많이 해줬었고 그 시소코 선수가 이제 예전에 손흥민 선수하고 핸드쉐이크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 황의조 선수하고도 골 넣었을 때 좀 그런 장면들이 있을지도 기대가 좀 아마 돼요. 연락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팀 내에 있는 또 다른 선수 이제 파비오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 선수가 있죠. 네, 파비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파일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파비우는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아마 리옹에서 계속 뛰었을 맞아요. 거예요. 하파일은 리옹에 있었고. 네. 지금 파비우도 어쨌든 경험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측면에서 좋은 그래도 보르도 기준으로는 매우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여서 아마도 이 낭트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는데 황의조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조합들을 보면 물론 황의조를 영입하려고 이 선수들을 끼워 넣은 건 아니지만 지금 보르도보다 훨씬 좋고 낭뜨는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고 네.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해결사가 필요한 낭뜨기 네. 때문에 지원자가 아닌 해결사 그 역할을 황의조 선수가 맡아줘야 되겠고 한국 선수가 예전에 있었더군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이용재 선수가 2010년대 초반 당시 리그 2 2부 리그에 있었던 낭트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때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낭뜨가 되게 비밀스러운 구단이라 오지 말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제가 이미 파리에 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용재 선수만을 취재하러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때 그래서 이용재 선수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낭뜨가 이용재 선수가 아마 1군 첫 경기가 물론 이게 공식 경기는 아니었어요. 북한 대표팀하고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대표팀하고 경기한 소감이 어떻냐라는 걸 물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 또 그 리그 우리 이제 K리그 2에서 뛰는 정충근 선수도 경남이죠. 낭뜨에 있었어요. 네. 낭뜨에 있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수원 FC에 있다가 경남 갔는데 한국인 유망주 공격수 이 두 선수가 모두 공격수잖아요. 그쵸.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수. 네, 어린 나이에. 황의조 선수는 영입된다면 1군 걱정은 출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출전 상황이니까. 걱정은 전혀 안 하죠. 네, 그건 전혀 안 하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전에도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낭트로 가게 된다는 부분은 역시 흥미로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유니폼도 노란색입니다. 물론 네. 황의조 선수는 검은색 유니폼을 주로 입고 뛰었지만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성남이라 때 생각나겠네요. 네. 아마 데뷔골을 터뜨렸을 때는 노란 옷이었을 그때 거예요. 수원전의 데뷔골이었어요. 네. 그때 맥콜 유니폼 입고 1라운드 탄천종합운동장 첫 경기 골. 했던 맞아요. 제가 그때 그때 기자하고 있었는데 네, 전 직관. 노란 유니폼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팀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지만 2001 시즌에 마지막 우승을 했고 리그 우승이 8회입니다. 네네. 8회 우승은 공동 4위예요. 모나코와 공동 4위라서 정말 뼈대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감독인 디디에 데시앙도 클로드 마켈렐레와 함께 이 낭뜨 출신이에요. 역시 마르셀 드사이 다양한 인재를 배출. 네, 다양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파리그 또 이제 출전할 수 있다는 게 황의조 선수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지금 리그왕 주요팀 낭트 그리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가는 낭트와의 이적설이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금액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분명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을까. 보르도는 정말 이번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황의조를 데리고 첫 시즌에 습격하기보다는 돈을 아끼는 것이 네. 낫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곧 오피셜이 뜨기를 네.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